천천히 걸어갑시다. 낚시가 어디가 있냐? 낚시가 저 강가에 가서 있지. 여기 없겠다. 쌍둥이 형제 오늘도 함께시네요. 이고자 한번 파봐. 이리 와봐. 낚시. 뭐가 있다고? 형님이 지목하신 자리를 동생이 넘겨받으셨는데 당신은 못 파냐? 나는 이제 봐봐요. 기가 막히게 판다고. 아따 큰 놈 나오네. 내가 신게 이리 줘. 그래 가져가. 형님이 발견하고 동생이 파올린 낙지.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래. 내가 봐가지고 파라 했지. 파도부터 제 2고자로 들어가고 팠는데. 그래 조금만 있어서 나왔어 그런데. 아이 말도 안 되는 내가 소리. 좋은 게 파라겠지. 발견한 사람 공이건 파올린 사람 공이건 어쨌거나 낙지 한 마리에 신이 나는 쌍둥이 들이십니다. 잡았다. 봐봐. 잡았다. 야 낚시 좋다. 내가 선생은 선생이다. 나도 한 마리 잡았어. 60년 경력의 낙지잡이 고수님들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입니다. 근데 저 말뚝이 있는가? 거기서도 물이 빠딱빠딱 저 낚시 있구나. 가만히 가보면 틀림없어. 그래서 다 그것이 예술이야. 예술이라 자부하는 낙지잡이. 이렇게 함께이니 더욱 즐겁지 않겠습니까? 쌍둥이 형제의 오늘 수확이 두둑합니다. 여기 낚시 파고 좀 받으시오. 아따 못 들게. 이렇게 더운데 낚시 파놓고. 예. 그래서 조 사장님이 내가 갓 파온 낙지는 숨 끊기기 전에 얼른 팔아내야 합니다. 잘 피어. 글쎄. 우리 일단 하고 또 10마리 팠어 10마리. 그래 10마리야 네가. 그렇지. 아니 나보다 덜 파놓고 또 10마리 팠다면 그랬을까? 돈 더 받으려고요. 13마리 팠거든. 이렇게 내가 3,000원이면 39,000원이요. 이렇게 1,000원 더 해가지고 그냥 1,000원 음료도 사잡수라 하고 하면. 아예 감사합니다. 형님 얼마요? 아따 더 숙여 먹까 2만 원. 그래요? 더도 덜도 없이 수입을 딱 반으로 나누고 형제가 의좋게 돌아가십니다. 호출 잘 돼? 땡볕 아래 온종일 작업을 하셨으니 온몸은 그야말로 땀 범벅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닦고 줄게. 아이고. 자. 아니 나는 안 올라올게. 나. 해. 안 해. 아니 없죠? 머리에다 물티키를 말어. 머리빵 티키를 말어. 누가 머리까지 있냐? 그만. 뭐가 저리도 재미나실까요? 개구쟁이 소년 같은 두 분입니다. 야. 하나 가지고 쓰게. 몇 개를 갖다 쓰라고 해. 머리다 그렇고 티키를 말어. 네, 내가 닦고 줄게. 고된 작업 뒤에 한바탕 물장난. 한결 시원해진 오후입니다. 홍쌍수, 홍쌍섭, 쌍둥이 할아버지. 낙지판 파갖고 딱 그때 탔어. 갯벌에서 일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30년 한 30년 됐어. 한날 한시 한 뱃속에서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쌍섭, 쌍수 그렇게 해야 돼. 투쌍. 둘이라 해서 투쌍. 1분 차이네.
2분. 또 나는 1분이란 게 또 자기는 2분이라고 하나 뭐 아, 2분. 뭐냐 2분이란 게 1분이라고 이게 놓고 이제 또 내. 아 2분은 됐을 것이오. 1분에 얼른 만났지. 그렇지. 그러니까 할머니 말 들으니까 상당히 오래 있다 나더라고 이 동생은. 그래가지고 다 개놓고 이제 처음 일이니까 쌍둥이께 요것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 동생을 던져버리더라고 막. 띵겨버렸어. 그래도 명이 있으니까 살았어. 살았어. 그런데 형님 쌍수 할아버지. 멋에 살고 멋에 죽는 마을 최고의 멋쟁입니다. 외출 준비만도 한나절씩 걸리죠. 아따 우리 형님 저렇게 느릴까? 통이 크네 뭐. 통이 그러면 커야지 그러면. 거시기 저 잡비 대학고 생이라고 그러고 나이 먹었고. 아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 사람 거 입고 다닌다 해도 그렇잖니 말을 안 듣네.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듯 할아버지들의 일평생 교통수단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시는 형님과 자전거만 고집하시는 아우님. 형님 생각엔 카리스마가 중요한데 동생 생각엔 뭐니 해도 안전한 게 제일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쌍수 할아버지가 바람을 가르며 속력을 내시네요. 하지만 동생 쌍섭 할아버진 저런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형님이 먼저 도착하신 곳은 읍내의 한 이발관. 염색이 다 빠져 내내 마음에 걸리셨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동생이 뒤따라오셨네요. 또 우리 형님 멋있게 버리네. 하지만 형님은 아무 대꾸가 없으십니다. 염색 받는 사람도 집중에 집중, 정신통일을 해야 합니다. 형님 이발하고 해제하고 나오시오. 안 들어와요. 맛있는 거 사 먹고 가게라. 밥이랑 그러지? 나 갈랍니다. 네. 순서를 기다리시나 싶었는데 그대로 이발소를 나서시는 동생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도착하신 곳은 또 다른 이발소입니다. 이발 왔네. 다 더운데 날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사실 형님의 헤어스타일은 영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여기가 동생 할아버지의 단골 이발소라고 하나요? 형제가 다른 이발관을 다녀요. 저 틀리게 내 마음 맞은 데가 있고 우리 형님 마음 맞은 데 있고 나는 거기서 안 해. 그거 10년간 여기서 계속. 아 이발하실 게 촉각 같다고. 얼굴이 예쁜 얼굴이다 더 예뻐. 그 말 들은 게 더 좋네. 아 멋있다. 맞죠 그래. 흡족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가더라고. 건강하십시오. 예. 어이 건강하네. 잘 있어. 이발로 가서. 각자 이발 후 다시 만난 쌍둥이 형제. 엄마 어디서 이발했는가? 아유 우주거정에서 하고 왔어. 뒤에 어이 얼마나 고운가 뒤에. 없어. 그런데 나는 봐봐. 여기를 딱 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봐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덜 났구먼요. 형님 머리 잘해줬어요. 그러면 잘해지지. 그러면 안 못해질까? 그래. 나도 잘해줬는데라. 잘해지. 도가이다 도가. 나 이발소에서 어떠고 잘했다고 칭찬해버린 거 이쁘다고 해버렸는데 뒤가 안 따졌어. 이발을 마치신 동생 쌍섭 할아버지. 마을 어귀에서 형님과 헤어져 자신의 집으로 향하시는 길인데
왜 여기서는 내려서 가자? 거시 어덕진께 못 올라가. 병 끼우는 거 다리가 병원에 한번 가야서네. 또 오늘 가야서네. 우리 집이 워낙 꼬작집이라. 쌍섭 할아버진 한쪽 다리가 걸음 걷기에 영 불편하십니다. 어릴 적 농사일을 하다 쟁기를 끌던 소에 다리를 밟히셨다고 하나요? 겨우겨우 집에 도착은 하셨는데 집안이 온통 적막합니다. 오자마자 할아버진 말랫감부터 들고 앉으셨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황천길로 먼저 떠나보내고 할아버지 혼자만 남게 되셨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취업시키면 아따 허랩이라 취업시 이렇게 산다 그래.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깨끗이 하게. 우리 망뚜이 맹기 영기 웅기 여기는 웅기 우리 큰아들. 이제 할아버지께 남은 건 아내를 꼭 닮은 자식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만 봐도 배불러. 참 못생겼으면 그런지 다 내 새끼라 한 것이 아니라 다 잘생겼어. 우리 둘째 놈 와서 봐봐. 잘생겼나 못생겼나. 우리 망뚜이는 더 늘씬하고 키 크고. 가장 큰 보물 삼남 이녀. 하지만 거기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버렸어. 날려버렸어. 작은 딸이. 언제요? 올해 11년 차냐? 죽은 얘가. 지금 엄마 아빠는 그것이 이제 더 빨리 죽어버렸어. 지금 엄마는 딸 죽은 대로 충격받아갖고 더 일찍 죽어버렸어. 아파가지고. 자식과 아내를 연달아 잃고 눈물로 건너오신 세월입니다. 그 시각 형님 쌍수 할아버지네 골목엔 식당 일을 마치신 형님의 아내가 돌아오고 계시나요? 바야흐로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식당 일이 끝나면 이렇게 늦은 밤이 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고생했어. 할머니는 사촌 조카네 횟집에서 온종일 일을 하십니다. 벌긴 벌어야 할 텐데 막 수술받은 관절이 말썽입니다. 왜냐면 다리가 막 뭐면 땡기면서 막 오그라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수술할 때는 아이고 소리 안 했는데 하고 나서 이러고 더 아파 보네. 내가 수술하면 더 안 아플 줄 알았더니 더 환장했구만. 잠도 못 자고. 안 그래도 소문난 애처가인 형님 할아버지. 늘도록 아내를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사나이 가슴 미안하고 헛헛합니다. 힘든 게 그만하라고라. 아이 힘들어도 뭐 단지 잘하고 왔는 거 중요해서. 여기서는 얼추는 살을 풀려줘야 안 괴랍다네. 드물고 나면 그놈이 다 풀려버리거든. 서서 일은 그 도끼가 빠져버리고 괜찮은데. 오후 내 낙지를 파고 들어오셨으니 할아버지도 꽤 피곤하시련만 졸음에 눈을 뜨지 못하시면서도 할아버진 안마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쌍섭 할아버지가 형님 댁으로 가시네요. 자전거로는 3분쯤 걸립니다. 형님! 어이! 일어나, 얼 빨리! 어? 예. 얼른 일어나, 얼른 빨리! 어디 가자고? 바다에 가자고.
뜨겁지 않가? 이제 시원하고 마누라. 빨리 일어나. 아따, 뭔 담이고. 아이고, 가자고. 동생 성화에 겨우 몸을 일으키신 형님. 오늘도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갯벌로 나가십니다. 마을 바로 뒤 도리포 갯벌. 열댓살 소년 시절부터 매일같이 밟아온 뻘밭입니다. 갯벌 바닥에서 쌓인 나이가 어느새 74. 길고도 고단했던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쌍둥이십니다. 뻘바닥을 파고 또 파고 벌써 2시간째. 낙지가 귀한 여름철, 수확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힘들어. 낙지 파기가. 뭐 보통인 줄 알아? 이랬다고 꿈이 안 빠는 거. 어디 들어가 버렸다고. 그냥 깨가네. 힘드시죠? 못 살겠다. 네, 이놈의 낚기야. 어디로 가버리냐. 사람 죽이려면 낚기. 옛날에 낚시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어쩌 이 시간에 가보면 잡았다면은 한 원놈 20개, 30개 막 잡고 그러는데 물때대로 파면 50개. 50개 많이 파면 180까지 파봤어. 대리길 하나 잡고. 세월의 흐름이란 정직하면서도 야속합니다. 한창 때 펄펄 날던 그 힘은 어디로 가고 이젠 조금만 뻘을 파도 금세 힘이 붙입니다. 그래도 죽는 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갯벌 일입니다. 얘들 학교를 보내줘. 얘 낚시 안 봤으면 얘기들 대학교 기회는 같은 것도 못. 아, 우리 막내는 얘 내가 가래 요것이로 홍대 미드를 갖춘 사람이야. 어느새 서쪽으로 해가 떨어집니다. 별 소득 없이 돌아가려니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지네요. 그래도 귀한 낙지 한 마리 더 건졌습니다. 여기가 낙지가 많은 데인가 싶어 할아버지들은 늦도록 갯벌을 떠나지 못하십니다. 땀 흘린 그대로 돌려주는 할아버지들의 귀한 뻘밭입니다. 낚시 나 못 들고 오고 있네, 이 사람아. 으뜩 많이 팠는 거. 그래도 이 홍쌍수는 3개 팠어? 쌍섭지는 하나도 못 팠다네. 어찌 물은 한 끗 없지. 물. 모처럼 일찍 돌아온 아내. 물도 반갑고 아내도 반갑습니다. 아, 좋다. 맛이요. 사이다 맛이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준 게 맛은 좋네. 그래도 나는 3마리나 잡았네. 우리 홍상은 1마리도 못 잡았어. 아이고, 더 크라고 놔두지. 뭐? 참, 그것도 없어서 못 잡았구만. 더 커야 이런 거 잡아보면 못해. 늦도록 애써 잡아왔는데 할머니는 계속 타박이십니다. 한 번 입에다 넣으면 딱 맞겠지. 아니, 그거는 담비값이 나겠네, 생활이. 하나 2,000원에서 잡으면 6,000원이구만. 잡았고 와. 그래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느꼈던 또 하루였습니다. 밤이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며칠 뒤 땡볕 더위 끝에 반가운 비가 쏟아지네요. 비 많이 오면 떠밀어가 버리게. 쌍섭 할아버진 서둘러 논으로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논밭을 조금씩 붙이고 계신데요. 날 좋으면 좋은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때마다 일거리가 생기는 게 농사일입니다.
이거 왜 하세요? 어? 요 비가 맞으면 이 떨물이 너는 딱 거시면 너또 싹 그러면 그렇게 여기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자식들 살피듯 자라나는 벼들을 오래도록 살피십니다. 아, 비가 오네. 얼른 거대야 쓰구나. 집에 계시던 형님도 비 때문에 바빠지셨습니다. 모처럼 짬이 난 할머니는 김치를 부지런히 담그시는 중인데요. 간이 맞아야 돼, 간이. 간 맞아? 아따, 역시 우리 마늘 손맛이 좋기는 좋다. 아따, 맛있네. 입에 들어간 게 살살 녹아버리. 아재랑 오시라 갖고 같이 잡수고. 어찌 이놈 아재. 아재 주고. 아따 많이 들어오네.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늘 시동생 목부터 먼저 챙기는 형수님이십니다. 김치 버무린 손을 씻자마자 전화부터 거시는데 아재요. 비 오려고 우산 받치고 집으로 오시오. 야. 비는 오는데 혼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시동생만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속 상하지, 상하고 이제 또 뭐 여자라도 한나 뭐하고 살면은 더 잊어보고 그러지. 근데 항상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걸리고. 얼른 오시오. 아재 주려고, 아재 드리려고 닭 삶아놨어. 닭백숙은 시동생이 특히나 좋아하는 별식. 뭐라도 더 챙겨주고픈 게 형수님 마음입니다. 이거 오늘 따면 아재랑 조금 해놨어. 저 거시기가 형님 내외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늘상 고맙고 미안해집니다. 아따 우리 형수끼리 채워져 이렇게 누워 죽을 거야. 형님도 한잔 마셔. 빨리 채워버려. 형님 미겠으니까 동생이라면 쬐깐하다 올리 말고. 제비요 제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데 말을 얻을라. 아니요. 하나 얻어주죠. 얻어주려면 기대로. 늦었어. 이제 늦었지. 어째 동생이 그거 계산을 때린다. 늦었다고. 아니 이제 1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늦었지. 그렇지. 아니 늦은 거가 너무 마다가 난가. 됐대. 아 얻어줘봐. 아이 얻어주고 하는 거 이제 틀렸어. 아니 올 사람도 안 오고. 이렇게 이제 여태도 고사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한잔 살아가야지. 거기 또 없어 이제 어디 누가. 없고 그리고. 아이고 형수 잘 먹었어. 아이고. 형님 뽑으러 간다고 해서 따라가네. 분위기 좋게 백숙 잘 먹었는데 대화가 어째 호라비 신세만 각인시키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챙기긴 챙긴다고 해도 저렇게 또 혼자 가는 걸 보면 마음이 좋을 리 없습니다. 야, 얼른. 보고만 있자니 답답하고 팔 걷고 나서자니 난감한 노릇입니다. 10년 만으 없지 10년 살았으니까 또 이제 산 놈만 치면 살면은 그 안에 이제 돌아가실란가 더 살고 돌아가실란가 모르지. 그날 밤 쌍섭 할아버지네 집. 형님 댁에서 돌아와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으셨습니다. 아따 우리 형수는 것이 여자 얻어준다거니 한장하겠네. 얻어주려고 했으면 진작 얻어주지 인자 얻어준다게?
늙어 빠져갖고 이제 소용없어. 괜히 한번 역정난치 해보시는 쌍섭 할아버지. 사실 이날 이때껏 아내 외의 여자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들여다보는 아내의 얼굴. 함께했던 시절이 바로 어제 같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생기지 그러지 밉상은 아니요. 누구한테도 안 빠져. 아따 살아서 있을 때만 있으면 불 딱 써놓고 기다릴 거인데 불 쓴다 그래. 딱 불을 같이 딱 피우면 이상해. 꼭 그거 있는 것 같고. 꿈에 왔는데 여가 안 같더라고. 그 눈을 바짝 떠보니까 꿈이야. 하하 하면서 그것이 이제 혼신이라도 돼 있는갑도 하나 그러구나. 안 잊혀서 그런가 보자. 앉아서 한다고. 이렇게 혼자 남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못다 해준 건 미안하고 먼저 떠난 건 야속합니다. 지 아들 졸업한다고 대학교 졸업한다고 그래도 모자는 쓰고 죽었니?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쪼까 우선 헐랑했게 죽어버린 게 한이 되고 기맥히지 정말로 기맥히네 나. 그래 희망도 이렇게 보면은 아그 뭐들을 걷고 빨리 가갖고 거시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 아무런 잘못 없이도 불행과 대면해야 하는 게 인생. 그 인생길에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며칠 뒤 초여름 수확한 양파를 챙겨 쌍둥이 형제가 나가십니다. 무겁구먼. 형님네 밭에서 두 분이 함께 가꾸신 건데요. 양파에다 마늘까지 단단히 챙겨 어디론가 나서십니다. 경운기로 5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널따란 소금밭. 고향 마을에서 함께 자란 동갑 친구네 염전입니다. 세상 어느 거울보다 막디 맑은 염전 위에서 소금들이 알알이 연그러가고 있는데요. 소금밭에 계시던 친구가 얼른 달려와 쌍둥이들을 맞으십니다. 아 오늘 겁나 뜨겁다. 오늘 영상 예쁘네 진짜. 수확하신 작물들을 여기 소금과 맛바꾸러 오신 겁니다. 마늘이 너무 비싸네. 아, 비싼 걸 가져오셨어요. 또 나눠 먹어야지. 어이, 골백만 나. 염전을 가로질러 소금 창고로 가시는 길. 기가 막히게 좋구만. 아니 아따 좋네. 물 빠져버리니까 더 좋다고. 달다. 아주 짜래. 왜 짜래? 아주 짜. 좀 잡으라고. 마을 안에선 이렇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둘이랑 둘이 똑같은 게 둘이 차대를 똑같이 잡아. 똑같이 잡는 거. 밭에서 땀 흘려 거둔 작물들이 이렇게 기특하게 돈 값어치를 하네요. 그 지우 씨가 어이 동생. 나 잘 갔다 보면 게 없으면 또 가지고 연락해 걱정 알아. 불량은해. 할아버지들의 양파와 마늘은 소금 8포대 값을 톡톡히 치고도 남습니다. 이거 갖고 와서 누구한테 줘? 우리 며느리한테 줘야지. 며느리가 좋다고 이제 갖고 오면. 그러네?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응, 그러지. 소금 있어야. 참 옹굴지구면 그러네. 너그 형님 나 갈란다. 예, 좋게 보여요. 자식이 예, 잘 다리 조심해. 예, 예. 그리고 예. 일하지 마. 이제 일을 못해요. 일하지 아파서. 며느리한테 눈치밥 안 먹을 땐 잘했어. 이때 이렇게 벌어서 헌디 나 갈라게 걷지 말시. 너무 많이 갖고 오셨는데 소금은 적게 나서 적게 드리세요. 아따 이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가 아니 여기는 부족 오면 또 여기서 더 갖다 먹는디 그러지 뭐. 어딜 타 뒤로 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쌍수 형님이 또 한 번 기분 좋은 호통을 치시네요. 자식들 나눠줄 생각에 그저 즐거우신 쌍둥이 들이십니다.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신명납니다. 고생했습니다. 실컷 일하고 고생했습니다. 말도 마서. 말도 마시고 뭐 이제 퍼야 돼. 양쪽 아들, 딸 다 나눠주고 올 겨울까지도 끄떡 없겠네요.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경운기 운전병 쌍수 할아버지가 동생을 집 앞까지 태워다 주십니다. 쌍수 할아버진 며느리 몫의 소금포를 단단히 챙겨오셨네요. 며느리 사랑에 끔찍한 시아버지십니다. 얼른 닦고 와. 예? 그런데 혼자 들고 가긴 아무래도 무리. 도와줄 사람 있나 골목을 살피시는데 어? 언제 왔냐? 방금 왔어? 아들입니다. 소금을 거기 차에다 실어볼래? 어? 너 갖고 와라고 갖고 와서 한가봐. 생각지도 못한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갑기가 이를 데 없는 쌍섭 할아버지. 보기만 해도 든든한 아들입니다. 근력 좋지. 아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아이고 내 손지 않네요? 왔어? 왔어? 언제 왔어? 응? 선물 보따리라도 받은 양 갑자기 신이 나셨습니다. 소금 좋더라. 그리고 도시에 여는 소금 없어. 다 갖다 먹어. 오호 내 손지. 오막 키 커버리는. 어이구 미. 키가 이렇게 커버리는가? 할아버지의 보물들이 다 와 있네요. 아들 식구에다 딸까지 집안이 북적북적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와세요. 며느리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하고 나는 어쩌다 뭐 명절 때나 같이 와서 하는 거지. 저는 휴가 때는 딴 데 못 가요. 아버지 때문에. 정말요? 네. 항상 엄마 돌아가시고는 거의 아버지한테 와요. 만화님 없이 혼자 사는 쌍섭 할아버지께는 이보다 더 신나는 날은 잘 없죠. 손자들 물고 빨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좋으세요? 자제분들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지. 지금 애기들 오는 것이 제일 재밌어 나는. 아내를 여의신 지 어느새 10년. 아이고 우리 손주가 준 게 맛있네. 응. 홀로 그 긴 세월을 버티게 해준 힘. 바로 이 자식들입니다. 아 몰라 호수를 넣어. 아 이게 유독가스 되게 많이 나. 호수 쓸려면 어찌 다 꽂으라 본데. 오자마자 사고 치셨네요. 그러니까 자주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 번에 와서 아버님 혼자 고생하시고 하니까 제가 해야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죠. 다른 형제들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크게 오지 못하고 제가 가끔 오죠. 그런데 아드님께 모셔야 할 아버지가 두 분. 서둘러 쌍둥이 큰아버지 댁으로 찾아가는데 집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불러봐. 멍멍이다. 어? 어디 갔지? 뭐야? 내 손지 왔는가? 오늘 왔는가? 오늘 와서 엄마랑? 동생의 손자지만 내 손자나 다름없죠. 식사하러 왔다. 응. 쌍둥이로 살고 보니 자식도 손자도 남들 2배씩입니다. 하나 있다.
아드님 역시 쌍둥이 두 분 모두를 똑같이 내 아버지라 여기며 자랐습니다. 야야 안돼. 큰아버지 고추를 그새 다 따드렸네요. 집에 갔다 집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씻고 바로 넣고 오시죠. 그러면. 여름 저 건조장에 놔두고 갈라. 어? 응. 저 길을 갈라. 바로 와. 얼른 고추를 가져다 놓고 쌍둥이 형님이 동생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 뭐도 늦게 있어? 응? 뭐도 있냐 말이여. 놀고 오네. 빨리 들어가세요. 모기. 나는 우리 며느리, 딸, 손지, 엉께, 아들 엉께 제일 재밌어. 오랜만에 두 아버지를 찾아뵀으니 파티를 안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삼겹살 한 쌈 복스럽게 사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고 야, 또 다른 아버지께도 한 쌈. 아따 맛있다. 딸내미가 주니까 더 맛있지. 그렇게. 넣고 먹으면 좋다. 자식들 덕분에 어깨 으쓱한 동생 할아버지. 연신 며느리와 딸 입으로 다정스레 넣어주십니다. 얼른 들어올라. 빨리 들어와. 아니, 생일도 아니야. 생일 식구 안 왔으면 그러지. 다 못해봐. 겁나버려, 겁나. 형님네 식구는 못 오요. 누구 오요? 누구 오도 안 텐데. 회심의 일격을 날리시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시험 안 나세요? 땀은 나. 정말? 뭐 어떻게 시험 날라더라고. 저거 딸이 당신의 딸이 있는데. 사우 있고 딸 있고 시험 날 거 없고. 근데 왜 자랑하세요? 나는 내가 어깨 막 자랑해버리네. 나 뒤 안 죽어. 그렇게 쌍둥이 가족 파티가 이어지는데 아버지가 동생 나중에 받아야지. 어이 들어라. 예? 그나마 안 돼. 음주운전이야. 괜찮아. 야. 태격태격 알콩달콩 쌍둥이 할아버지들. 아 좋다. 살가운 자식들에게 흐뭇한 대접받으며 더없이 기분 좋으신 밤입니다. 안 해. 그건 안 해. 삐친 것 같은데? 저녁 식사 후 따님께서 마사지 팩을 들고 나섰네요. 왜 들이시는 거예요? 나 워낙 까매갖고 시원하지? 시간 나요. 아니야. 할아버지 근데 하나밖에 없어. 나는 얼굴이 번질번질한데 뭐 상관이. 아빠 시원해요? 시원하다. 네가 오늘 저 담배 딱 사다 놓고 가. 네. 그러면 담배. 내가 큰아버지 저 오이 마사지 해드릴게. 기다려. 안 해야. 두 개고 안 해. 안 해야. 안 해. 얼굴에 묻히랬어. 안 해. 얼른 따라 눕기가 괜히 머쓱하신데 해지. 엠미 마사지라 해라. 안 되겠는데? 못 이기는 척 동생 옆으로 자세를 잡으시는 쌍둥이 형님. 근데 정작 얼굴을 맡기고 보니 자꾸만 희죽희죽 웃음이 나십니다. 지켜보는 팬들도 반응이 뜨겁네요. 이게 미백 작용이 있어. 할아버지처럼 까만 사람이 내일 아침에 하얘질지도 몰라. 어머, 내 남친 얼굴 더 이뻐져 버리겠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마사지하고 있을 때 떨어져 버릴게. 가만히 있어. 남은 오이로 손자들까지 깔깔깔 신났습니다. 아닌 밤중에 얼굴 호강하시는 쌍둥이 할아버지와 그 옆에 어린 추종자들. 잠까지 솔솔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뻐지네. 바탕은 똑같은 거 바탕. 이쁘지고 말고. 얼굴이 번질번질해 버리네. 응?
웃지 마라. 몰라 웃어. 얼른 표정을 단속하십니다. 바이바이. 먹고 며느리 가네. 없어. 예뻐진 얼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쌍둥이 형님입니다. 다음 날 동생 할아버지가 몇 시간째 갯벌을 헤매고 계시네요. 자식들 먹이려고 삼복더위 마다 않고 낙지를 팔아 나오신 겁니다. 이 나이쯤 되고 보니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낙지뿐입니다. 들어가라. 낙지가 없는 남래야. 낙지가 없어. 얼른 가져다 넉넉히 먹이고 싶건만 오늘따라 왜 이리 안 보일까요? 갯바닥에 움푹움푹 아버지의 발자국이 끝간데 없이 이어집니다. 두어 시간 후 아이고 대다. 낙지 파기도 대다.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들 낙지도 먹게. 저 아버지 없어 낙지 먹가니? 못 먹어. 그래갖고 저 큰아버지 낙지 파고 온다. 내 바람은 나 이놈들아. 우리 손지가 먼저 나오네. 낙지 파고 오는디. 이 나와봐. 이 받아라. 이리 와. 낙지도 받아. 낙지 많이 팠다. 아따 얼마나 파까버리는 거 그냥. 너희들 지대로 먹고 하거라. 열고 막 파. 그래. 그래. 아니야. 잡아. 그렇게 잡고 있어. 넣어봐. 입에다 넣어봐. 쌌어요. 봐. 이렇게 먹어. 훑어 먹어라. 너희들 주려고 팠는데 뭐 너희들 안 먹고 거기 절래야? 며느리도 걸어 막 훑어 먹어버려. 막 훑으면서 먹어. 훑으면서. 알았어? 아버지. 응. 이제 낚시 이제 조금씩 파쇼. 다리도 아프고 한데. 가자 이제 간다 이제. 아 이거 뭐 재미로 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다 컸는데 뭐 살림살이 보태줄 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땀범벅이 되신 채 연신 설명이십니다. 평생 할아버지의 기술이자 자랑거리가 바로 이 낙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놈아. 다 키웠죠. 학교도 다 보내시고.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낙지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왜요? 아빠 고생한 거 따라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 낙지는 그렇게 크게 먹진 않아요. 아버지 고생 생각나니까. 아버지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죠. 뭐가? 이걸로 식구들 먹여 살리고 했으니까 자식과도 같은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저들 내 나이면 대가니 나이 쉽게 거시겠지. 아직도 저렇게 낙지를 들고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릿하게 저려옵니다. 우리 애기들 오고 우리 손지들 오면 재미가 있어. 잡아야. 안 돼. 얘 이놈아. 나 잡을 수 있는데. 응, 잡을 수 있지. 오호, 남자는 남자다. 나온다. 응, 꽉 잡아. 대기. 얼투성이로 낙지를 찾아 헤매며 일평생 다 보내신 아버지의 황혼입니다. 그날 오후 아들 손자를 데리고 바다로 나오신 쌍섭 할아버지. 바다를 지척에 두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물에 들어오신 건 정말 오랜만의 일입니다. 혼자서 이런 데 와봐야 무슨 재미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손자들이 오고 나서야 할아버지께도 한여름 휴가가 생겼네요. 재밌지? 우리 손지들 와서 시방 매고올게. 아따 물창 치는 건데 이 마을 놈들이 막 나를 막 죽이려 그래. 간다 와. 돈도 명예도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늙으신 부모님껜 자식들의 얼굴이 가장 큰 힘이고 기쁨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씻겨드리는 아드님. 그대로 있어. 응. 그대로 있어. 우리 아들이 잘 해준다.
날마다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갑시다. 응? 먹고는 사야게. 안 해. 그래야 내 해주지. 먹고 안 해. 어디서 살란다. 매일같이 눈에 밟히는 자식들이지만 고향 마을을 떠나실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몇 번이나 모셔가려 애썼지만 아버진 늘 요지부동이셨습니다. 오랜만에 씻겨드린 아버지의 몸. 어찌 생각하면 효도란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해내줬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준 게 좋네. 가슴 아프죠. 많이 늙으셨네. 젊었을 때는 탱탱했는데 가죽만 남으면 가죽. 할 수 없대. 야, 나이 먹으면 이제 가죽만 남지. 닦아봐라 뒤에. 가는 세월을 붙잡아 둘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 늙으시기 전에 더 많이 웃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들 가버려 서운해 죽겠다. 이제는 다시 도시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이제 앉아 있게 되겠다. 뭘 앉아 있어. 또 온디 뭘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인데. 며느리 주려고 염전에서 얻어오신 소금도 단단히 챙기셨습니다. 자, 아버지. 에? 한참 주지 말라고. 아버지 뽀뽀 한번 해드려. 고맙습니다고. 아버지 나는 벌은 나빠진다고 주지 말라 성화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 응? 아버지 나는 해면 괜찮다고. 보내는 마음이나 떠나는 마음이나 서운하고 걱정스럽긴 마찬가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들 또 먹고 살려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면서 조심히 가. 슬슬. 거북이 가지 말고. 알았어? 응. 갈게요. 그냥. 갈게요. 식사 잘 챙겨드시고. 그래? 어이구, 우리 손지 이러마. 이러마. 여기다가 보고 하지 말라고. 어이구, 내 이거. 잘 가. 시영이야, 잘 가니? 알았어, 조심해. 어머냐. 얼른 가, 조심해 가라. 별 소리. 그럼 날 더울 때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날도부터 친구가 있으려네. 얼른 가. 차 조심해라, 이. 항상. 잘 가. 얼른 가버려라. 떠나는 뒷모습이 금방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왔다가 가버리면 초라해, 항시. 이제 친구들 가서 살 것이는 가서 뭐도 여가 있어. 이제 또 집에 들어가 봐야지. 가더라고. 그 시각 형님 쌍수 할아버진 고추밭에서 김을 메고 계셨네요. 장 앉아고 배에 가서 타고 가버려. 막 소리치고 그러셨대요. 지금 선지 요야 악을 쓰고 누구는 선지 없어서 저만 있는 것 같더라니까. 은근히 샘이 나셨던 차였습니다. 다 가버려서 기 팍 죽었을 때다 지가. 동생분 자제분들 오니까 부러웠어요? 부럽지. 그 조카석이라도 온 게 기분이 좋대. 내 자식보다.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또 담배값이 주고 하는 거 봐봐. 반갑도. 알았다.
조카들 본 게 좋았다고 하시면서도 어째 영 목소리에 기운이 떨어지신 쌍수 할아버지. 조카들 보고 났더니 당신 자식들 생각이 자꾸만 더 나시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구만. 자식들 보내고 꼼짝도 않는 동생. 안 나오면 내가 가본다고 오토바이 타고. 야, 여기 걔네 웃을 때 왜 그러냐면은 한자 살기에 한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제수가 살아 있다고 하면 올라갈 필요도 없어.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란 건 모르는 것이요. 병이 나면 언제 죽은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자주로 올라가지. 우리 동생 가시겠냐. 그런데 쌍둥이 동생 형님 밭으로 내려가는 중이셨네요. 올라가. 동생 찾으러 오신 형님과 나란히 다시 집으로 가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 형제. 그런데 형님의 샘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발 쓰겠나요? 거지 새끼 진짜. 너무 신발을 뭐 거지 말해서 거기서 우리 며느리가 사다 준 것이요. 대법다고. 매를 물어봐야죠. 물어봐. 예, 이런 걸 사다 주냐고. 그러면 나는 좋은데? 야, 시아버지만 사주지 말고 또 아이 그 아버지. 형님 딸 보고 사다라고 해. 딸 먹고 삼게. 아니 며느리가 이런 걸 사다 주냐고. 더라. 연암 씨고 시합시 보고. 한 분만 사다 드린 게 화근입니다. 사다 줬으면 좋다고 신을 것인데 안 사다 준 게 이집 나가지고. 아니 싫어 몰라? 안 싫어. 술만 뭐 싫지 마라. 안 싫어. 그러면서도 냉큼 발을 끼워 보시는 형님. 뭐이라가요? 이거? 응? 아, 벗어. 찢지 말라고. 이제 한번 신었으면 다 벗어나. 벗어나. 아하. 아따 더럽게 쪽팔리네. 요것이 요거 쪽 뻗으면 되는데 무슨 뭐 넓적해가지고 썩었는가요? 응. 괜한 트집을 잡아보긴 하는데 볼수록 부러워지는 동생의 슬리퍼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할아버지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갯벌로 나가시나요? 뭐니 해도 무안군의 관광 상품은 드넓은 갯벌과 이름난 낙지. 갯벌 체험객들에게 낙지를 잡아주고 일당을 버십니다. 곧바로 낙지 잡기 시범에 들어가신 쌍섭 할아버지. 낙지 여가 이제 부릇이 있어요. 이렇게 탁 부르고 있어.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낙지가 까딱까딱 나와. 한번 탁 뜨면 팍 나버려. 거기 저 한참 파고 있으면은 나간지도 모르고 파거든. 끝없는 갯벌 위에서 낙지 숨구멍을 찾아내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축적된 내공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릴까? 갯벌을 팔 때도 조심조심. 낙지가 다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체력과 섬세함이 동시에 요구되죠. 할아버지들이 낙지를 파내시는 동안 사람들은 조개를 캐느라 무아지경. 그렇게 몇 시간 뒤 이 낙지를 여기 계시는 얼굴이 어때요? 닮았죠? 안 닮았어. 앞살이 잘 보면 닮았다고 그러. 키도 똑같죠? 이 쌍둥이 할아버지 지금 이분들이 73 되셨죠? 73살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희 체험마을에 나오셔서 협조차 언제나 나오셔서 이렇게 낙지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맛있게 잘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너무 잘 그렇게 똑같이 그러는 거. 아 공장에서 한 공장에서 나왔은 게 똑같지. 여기는 우리 형님. 얘 대가리를 요렇게 물고 요렇게. 훑어 가면서 딱 물어. 물에다 넣고. 예, 요렇게 치고. 그렇지. 그렇고 훑어 먹어라 이 말이요. 머리부터 하면 그렇지. 옳지. 아, 좋아. 그렇게 먹어야 돼. 다 있어, 붙어 있어. 빨리 지금. 낙지의 머리부터 입에다 넣고 호로록 들여 마시듯 먹는 게 요령이라고 하네요.
좋다 근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느새 정이 쌓여 서로 한 입. 형님께도 넣어드리는데 형님도 나 비계줘. 형님만 먹지 말고. 주거니 받거니 기분 좋은 오후네요. 땀 흘린 뒤에 이보다 더 흐뭇한 게 있을까요? 나란히 오늘 일당을 받으셨습니다. 내일까지 딱 써서 거시겠네. 한 사람 앞에 5만 원. 오랜만에 큰 돈입니다. 형님, 연어 갖고 와서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 저 어디 가서 알았어. 맛있게 먹고 옵시다. 알았어. 예. 동생은 그건 풋돈이니까 자네는 돈 안 벌 사람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따 뭔 말씀을 먹고요. 나도 버려야지. 안 벌고 쓰겠어. 아이 누가 뭐라 하냐. 버리면 늘랍니다. 예. 일당을 챙기신 쌍둥이 형제. 오랜만에 별식 좀 잡숴보실 참이십니다. 형님은 자장면, 아우님은 콩국수. 먹지 마라. 하니까 먹어. 아따. 하니까 먹으라고. 왜 뭐 다 온다. 중국집에만 오면 왜 이럴까요? 앞사람 먹는 게 꼭 탐이 납니다. 바꿔 먹을까? 안 해. 바꾸자는 제안을 했던 형님, 보기 좋게 거절당하셨는데 금방 미안해진 아우님. 먹어보라고. 이번엔 형님의 거절입니다. 아, 찌딱해. 자기가 먹던 거를 먹으라고. 야, 나도. 아이. 티격태격 이렇게 주고받는 게 쌍둥이 할아버지의 애정 표현입니다. 야! 그리고 제비 이뻐리니까 아 요거 뭐 제비는 언능한데 어쩌고 요거 뭐 알콩달콩 식사를 마치고 형제가 5일장에 들르셨네요. 일당을 받고 나니 아내 생각이 먼저 나는 형님입니다. 요거 좋구먼. 마늘 해? 야, 요거 좋아라. 맛이 맞고. 색깔이 좋아. 색깔이 나안 좋아. 안 좋아? 안 해, 안 해. 우리 마늘은 사다 주면 엔딩안에도 눈 안 튼다. 그 사람들. 아, 우리 사람 요거 사줘야 요 색깔로 사줄까? 요 색깔로 사줄까? 요거? 형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란제리. 아내의 속옷을 골라보는 건 난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얘는 하나 해. 온종일 식당이라는 아내를 위한 선물. 만화님을 잃으신 동생 할아버진 이럴 땐 형님네가 참 부럽습니다. 선물을 사들고 위풍당당 들어오시는 쌍수 할아버지. 뭐 드는 거? 또 김치 몰라 바쁘구만 나는. 아침 뭐 들러? 하루 종일 반찬을 나르며 고생하는 아내에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응? 일을 해볼게 모장모장 더 먹고 그렇게. 부자고 봐라. 그렇게 일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산 집에 고무줄 칠까? 건물 칠까면서 그래요. 언제나 아내 고생 덜 시키게 될까요? 나중에 선물로 갖고 우리 마누라 위에서 내가 갖고 왔네. 뭐인데? 어머나 눈 물어봐. 일단은 무난하게 바지부터 꺼내 놓으십니다. 어디서 무한당했어요? 그리고 아 많이? 얼른 가자. 네. 두 손으로 가자. 응. 뭐냐? 어디서 웃어? 그래도 나는 다 알고 사갖고 뭔 소리 하고 있다. 좋지? 응? 응.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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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소. 좋아 어째? 나 이제 선물 받아갖고 이제 올해 살도 못 오게 생겼네. 46년? 46년 만에 처음 일인데 이제 곧 죽겠네 나 이제. 죽으면 안 되지. 살으라고 사고 왔지. 죽으면 쓸 것인가 이 사람아. 나를 아니, 위해. 생전 안 받은 선물을 아니 받은데. 그래 나를 위해서 오래 살아. 알았어? 안튼 거시기를 하면은 무엇인 거지. 그냥 고맙소. 아이 사람 그래도 내가 여기 산게 뭐 여자 그 어찌 산다 잘을 그 말하던디. 당신이 더 오래 살으라고 사갖고 왔어. 나이 들수록 소중해지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맙소. 돈 없다면서. 밤낮 가서 오면 돈 없다고 하면서. 한번 입어보세요. 어디 입어. 아, 너는 우게다 한번 맞는가 안 맞는가 사다 줬으니까 한번 우게 여기 거시기는 저까지는 데린 것은 내두고 요거 사다 준 거시기로 또 입어보라고. 에헤. 아니 잘론 바지를 사줘요. 이거 샀대. 아이 내가 색깔이 좋아서 거기가 싫어. 까삭까삭해. 쓰기는. 까삭까삭해. 그렇게 사다. 딱 크. 맞네. 크. 뭐지 거의? 또 저런 무슨? 아 여름철에 그런 거 딱 되는 거 입으려고. 엄마 이렇게 좋은 놈 갖다가 이거는. 일단 타박은 하셔도 생각해주는 남편 마음이 할머니는 그저 고맙습니다. 좋구먼. 좋죠 그건 나쁜 거. 응 좋죠. 나는 딱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요? 응? 그럼 우리 동생은 연원 못 찾다가 보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옷이나 뭔 선물 사고 왔는 거 있더니 저놈 사고 와서 고맙어요. 아내 좋아하는 걸 보니 참 잘했다 싶으신 할아버지. 표현할수록 깊어가는 게 부부지간 정인가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 할아버지가 버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님께 말도 안 하고 혼자 나오신 참인데 자꾸만 어제 받은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십니다. 어디 급하게 쓸 때라도 생기신 걸까요? 한참을 기다려 시내로 나가는 버스에 오르십니다. 속력을 내며 버스가 달리는데 도대체 할아버진 어딜 가시는 걸까요? 어제 받은 일당을 단단히 챙겨 동생 할아버지 읍내로 나가십니다.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요? 정류장에 내려서자니 괜스레 설레시는데 할아버지가 찾은 곳은 읍내의 한 신발 가게. 실례합시다. 새 신발이 필요하신지 지녀올 때마다 찬찬히 둘러보시나요? 어떤 거 사시려고? 요것이요. 그런 거? 예. 그거 두고 사이즈가 맞을랑가 모르겠네. 50인데. 예. 요놈이네. 야, 쓰고. 이거 쓰고 보세요. 신고 오신 것과 똑같은 슬리퍼를 하나 더 마련하실 모양이네요. 들었다 놨다 재고 또 재십니다. 요거 사갖고 갈까? 너무 큰 것 같는데? 여러분 사야 썼어. 얼마요? 4,000원. 그런데 다들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건 형님께 드리려고 고른 겁니다. 자신만 선물 받은 걸 샘내시던 형님이 내내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우리 형님이 난리 날 거이다. 버려버리라고. 속으론 아무리 좋아도 겉으론 타박부터 하고 보는 강적 형님이 아니시던가요. 동생은 벌써부터 형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아, 우리 홍 선생 어디 가버리는 거?
선생. 야, 신이 샀어. 느긋하게 낮잠 중이시던 형님, 동생 소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저 반쯤만 타고 있어. 얼마나 더워버렸을까? 아이고, 요거 산다고. 자우개로 가는데, 아따, 좋은 요거 사러 가요. 요거 사고 어째, 모르겠어. 아, 커도 계속 커야 저거. 저거, 그래도 발 아프다는 사람이 딱 깨면 안 돼요. 아, 그때 그때 거시한 거, 나왔다가 거시했어. 신사 준다고 샀어, 내가. 아니. 역시나 형님 마땅치 않은 척 하시는데 그럼 뭔 소리야?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 딱 가만 나 봐. 신을 줄 모르는 사람아. 그렇고. 그래 안 벗어져. 먹고 갔구나. 미국 가면 뭐 누가 요건 나오. 요건 아니지. 암시나 안 해. 목포로 가든 대구 가든. 깨끗한 데서 그냥 동생이 흡착도 못해가지고 함께 그냥 보기에는 좋대만. 야, 내가 또 좋아. 자네가 좋다는 게 사다 준 사람이 좋다느니 내가 뭐 나쁜 애 좋다 내가 시비 하겠는가? 잘 되었네. 그냥 다리는 덜 아프거네. 훨씬 덜 아파. 생각봐.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무뚝뚝한 형님, 동생의 예상대로 반응이 그저 뜨뜻미지근 하시네요. 아, 일을 해보라고. 그건 들었네요. 야, 아프겠는데? 까볼까? 몸을 내가 돌려봐. 또 어이, 거기 살짝. 아니, 나 봐. 내가 몰라? 함부로 하지 마. 큰일 날게.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살살 해. 살살 하지, 그러면 되고요. 아따, 귀찮다라지, 그러니. 얼마 없어, 그런 거. 또 좀 골좀 떠는다기도 뭐. 다리 아프라. 고개가 아프단 말이야. 무뚝뚝한 형님, 오늘 계속 호통이십니다. 여기 좀 때리고. 살살 해라. 아프다. 어찌 보면 남편과 아내, 오랜 부부 같아 보이는 두 분. 아따, 안마에 나가겠냐. 아이고, 그 여는 사람이 농촌에 살고 아깝다. 아이고. 아따, 손때 더럽게 매웠다. 좀 보드렁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파버린다. 새 신발 옆에 두고 티격태격 알콩달콩. 한 세상 외롭지 않은 쌍둥이 형제만의 오후입니다. 다시 할아버지들이 갯벌에 나오셨습니다. 세상 어느 길을 이보다 더 많이 걸으셨을까요? 한여름 땡볕 아래 어느새 다리가 무겁습니다. 어째 거기 들린다. 공짜라서 어디로 가와왔어. 크게 종종거릴 일도 채근할 것도 없습니다. 고달프면 그저 함께 쉬었다 가면 그뿐인 것.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언제나 오려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제간에 좋게 살고 죽어야지. 내가 뭐님 죽어버리면 우리 동생 불쌍해. 내가 또 항상 우리 집을 다니다가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오겠어 안 오지? 우리 동생 안쓰럽다고. 또 우리 동생 뭐 죽었니? 뭐 있어? 쌍둥이 아이 있으면 한자 덜어도 이제. 그래 우리 형님하고 나오더니 바다로 가나 육지로 가나 꼭 같이 다니고, 응? 그런 세상 살아. 야,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그것이 안 돼. 똑같이 살고,
응? 서로가 거기 대위해가면서 살고 하다가 죽어야지. 그건 네 떡 먹었네 내 떡 먹었네 하면 안 돼. 형님 그러시온자이? 어? 그러죠. 그래 안 해. 아, 내가 언제든지 그러지. 내 동생 말을 잘 듣지. 내 말은 잘 들어야 돼. 동생을 의지하고 형님을 의지해 이제껏 걸을 수 있었던 갯벌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서로가 없었다면 이 너른 뻘밭이 그 얼마나 적막하고 황량했었을까요? 서로를 버팀목 삼아 다시 힘을 내십니다. 낚시 잡았다. 아따 빨아먹기 좋다. 이만하면 즐거운 인생, 행복한 황혼역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야, 들어가. 한 10년 동안 같이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그만 파고 이제 힘 떨어지면 그만해. 이제 지금도 힘이 좋아. 좀 낚시 한 마리 풀고. 어이. 이거 팠어요. 잘했네. 74 나이에도 일하는 기쁨은 새록새록 넘쳐납니다. 바다에서 살고 싶게 낚시만 파고. 그래서 어디 가봤자 필요 없어. 낚시나 파고 돌아다니지. 서로 가봤자 자식들 따라오기 아무 필요 없고. 그렇게 둘이 이제 우리 네, 둘이 여기 왔다. 바다에 다니는 것이 운동이 되고 좋은 공기를 쐬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이렇게 안 늙어. 그 방해가 구석택에서 이렇게 돈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는 놈들은 얼른 늙어버려. 우리 나이 같은 동갑에도 늑대에 늙은 사람이 있어. 그래도 우린 양양하거든. 아 그러니까 텔레비도 나오고 우리 집 그놈들이 부러운다고. 저놈들은 문율을 저렇게 젊으니까 우리는 바다에 다닌 그 거시기로 해서 접는다. 사막도 파도 깊이 스마뜨는데 타올린 낙지에 신이 날 때나 한여름 뙤약볕에 고단할 때나 노래 한 자락 벗삼아 쉬어가시는 할아버지들. 오늘도 이렇게 노래 한 곡조로 잠시 세상 시름을 잊으시네요. 목포의 서름. 목포의 서름 일라. 함께 나누는 노랫자락에 외롭지 않은 인생.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날 밤 신발 이거 뭐야요? 일 마치고 돌아오신 할머니가 형님이 받으신 깜짝 선물을 발견하셨나요? 당신 거 나왔어? 저기 동생이 샀더네. 저기 동생이 사갖고 와서 놔준다고. 이거 이렇게 내 얌전한 거 사갖고 왔다. 좋아라고 개붙고 다리 안 아프다니. 동생이 신을 사줘? 응. 좀 크구만 안 커요? 아빠 멋있네. 동생 앞에선 시큰둥한 척 하시던 형님. 한나 늙어갖고 마다 사기만 하면 못한다. 이 사람 늙었다고 저는 인생은 70부터이라 했어 지금. 멋지네. 정작 동생 앞에선 별 반색을 안 하시더니 벗으실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흐뭇해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동생 사니까 별 기분 좋네. 겉으로만 무뚝뚝한 형님이시죠. 형님 내외가 과일을 들고 앉으셨나요? 아따 맛있는 거 꺼내 엄마. 아삭아삭 달면서도 보드라운 게 참 잘 익은 참외네요.
그런데 혼자 먹자니 또 문득 동생 생각이 나십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은 오늘 말이 많았다. 안 오네. 뭔 일일까 그? 어째 안 내려오니? 뭔 일일까? 내려올 것인데. 동생분이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보고 싶으세요? 그래 또 눈에 안 보이면 서운하고 어디 갔대야 하고 자꾸. 얼굴 맞대면 괜한 호통을 치시면서도 떨어져 있으면 동생이 궁금하고 걱정되십니다. 그렇게 형님 오래오래 대문 밖을 쳐다보고 계시네요. 다음 날 아침 동생 쌍섭 할아버지 댁입니다. 마나님이 안 계시니 손수 아침을 차려 드실 밖에요. 그래도 세월이란 게 사람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이젠 혼자 아침을 드시는 것도 꽤 익숙해지셨습니다. 젊은 시절 다치셨던 무릎도 혼자서 챙기십니다. 다리 아플게. 다리 아프면 약 먹게. 안 아프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형수님 전화입니다. 왜? 그래 가지 마라 해도. 아빠 죽겠다고 하는 거야? 큰일 났네. 뭐야? 소상칠 나갔네. 우리 형님. 갈게 했구만. 어디가 얼마나 편찮길래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하셨을까요? 서둘러 형님 댁으로 나서십니다. 어디가 아프실까? 응? 가지 마라 해도 가가지고 좀 죽겠다고 살았다 게. 어디가 다리 아프요? 속 타는 마음에 한달음에 오셨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다 해라. 어이 내가 의사요. 내가 의사한테 한번 해봐. 어이 아이 시끄러. 일해봐. 어저께 고생 많이 했구만. 어저께 바로 집에서 막. 하다보는 내가 의사인가 봤나 나보다 막. 형님은 나 이렇게 주물러 주고 안 주물르지. 아이고 막 죽겠다고만 해. 그 내가 의사요 그래. 의사. 이제 작은 의사 대나왔을게. 이제 동생이 병원 데리고 하든가 하든가 나는 일 갈란게. 아니 여기 다리 밑에만 발등은 있는데. 여기요? 응. 여기요? 응. 아 나와봐. 무엇을 다 봐? 아픈데. 수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신 형님. 그때 다친 다리가 또 말썽인 모양입니다. 괜찮다가 아팠다가 계속 이러시나요? 내가 의사예요. 의사한테 그래 알고. 진명만 잘해봐. 응? 어디가 아픈가 진명이나 해보라고. 여기가 아파. 앵가 혹시 불이 말았냐? 병원에 가더라. 알았습니까? 말하면 대답이나 해. 병원 가잔 체근이 좋으신지 자꾸 웃기만 하시네요. 시방 콕 가시니까 시방 죽겠다 간단가 다리 아파서 이제 모시고 가야 쓰겠네. 어이 알았네. 에이. 그 자리에서 병원 예약을 단행하시는 동생. 접수해 놨더라. 응? 무대. 괜찮아. 검사해? 나 또 검사해. 아니 동생이 못 찾는 게 더 나서 그러냐? 저봐줘. 자발해 아주. 말도 못해. 무엇이 내가 자발 그래? 아픈 게 아프다고 해. 그리고 뭐 아프다고.
동생이 와서 안달복달 해주니 아프긴 해도 흐뭇하신 형님. 동생을 따라 병원까지 나오셨습니다. 이럴 때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처량할까요? 혼자라면 병원에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 원장. 예. 아버님도 왼쪽 아프시죠? 똑같이 여기 왼쪽을 아프신가요? 다리가 이렇게 오른쪽에 다친 자리가 다친 이후로 후유증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뻘에만 두시고 무리한 거. 좀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계속 병해면은 그렇게 내한테 미워져 내가. 온 김에 동생도 진료를 받으시는데 안 좋아 시방도. 그래서 온 것이오. 두 개 다 그래요. 그럼 박성 씨가 아프다고 해. 여기는 안 아픈데. 좀 부었나요? 그거. 다리가 조금 부었는 거네 그때보다는. 원장님 나서 준 게 가만히 있어. 나이가 들면 하나 둘 부실한 곳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두 분 다 다리가 그것도 똑같이 왼쪽 다리가 속을 썩이네요. 그래요. 이대로 쭉 치료하셔요. 예? 같이요 먼저. 형님이 먼저 나가야지. 아우 한 잔. 오늘 두 분 다 물리치료 좀 받고 가셔야겠습니다. 나란히 침대에 오르신 형제. 한 달쯤이 벌써 어디 못 가시게. 아 사람 아이 지금 성을 단단히 묶어보려고. 두 분 다 단단히 묶이셨습니다. 이렇게 함께인 게 타고난 운명 아니었던가요? 형님은 그새 노곤한 잠에 빠지신 모양인데 잠 잡으려고 뭐. 우리 형님은 차로 거시기 다쳐갖고 후유증 있고 그래. 차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차로 내 뒤로 내 빠꾸면서 차가 내 좀 떨어져 버린 게. 거시기 그래도 아이팔로 떨어졌으면 죽어버렸을 거 있니. 어덕이로 그 밭으로 공굴어 버렸으니까 살았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후유증이 있어갖고 다리가 아파버려. 아무리 건너하고 쌍둥이라고 다리가 똑같이 아플까? 우리 동생 고생 많이 했어. 나는 세상 편하게 산 사람은 나밖에 아니야. 일 안 했어. 동생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보면 안쓰럽다고. 엊그저께 뭐 한 20살 먹은 것 같은데 80이 다 돼가 버리네. 참 얼척없네. 세월이 그렇게 빠르고 참 갈 때는 한 건데도 없고 그냥 우리가 죽는 날만 바른 거예요. 그러지 다 그래서. 갈 때도 올 때처럼 함께일 수 있을까 헤아려 보시는 형제입니다. 다음 날 더워도 올 여름 같은 더위가 없습니다. 다리도 아픈 데다 날도 이러니 오늘은 좀 쉬실 생각. 동생 할아버진 같은 마을에 사는 청년네 집에 부탁 하나를 하러 오신 길입니다. 머뭇머뭇 눈치를 보시는데 카세트 저거 언제 샀냐? 저거라오. 다 얻어온 거지 뭐. 이 마을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만큼 많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를 빌려가실 참이시죠. 소시적부터 노래를 좋아하시던 형제 아니셨겠습니까? 오래간만에 형님이랑 노래나 들어야겠습니다. 라디오는 안 나와 이거는. 테이프만 나와. 전축만 나오게? 전축만 나와. 빌려주는 거라고. 누가 뭐 사랑하냐? 그냥 빌려만 주라고. 연결 습관디? 이거 한 세트요 이것이 이거하고. 한번 들어봐. 잘 나오는 거 보여. 헤헤 내가. 뚝딱뚝딱 제대로 챙겨줄 모양입니다.
그래도 사실 나는 TV보다는 음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테이프가 저렇게 많고 저렇게 하는 거지. 요 음악도 괜찮네. 듣기는 요 음악도 괜찮네. 마니아답게 테이프도 몇 개 추천해 주나요? 형님께 가져가서 생색 좀 내야겠습니다. 잘 쓰고 거의 고장 안 내고 갖다 줄게. 감사하다. 예, 고맙습니다. 뭐냐. 아픈 다리로 일 많이 했으니 노래 들으며 신바람도 좀 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둘러 형님 댁으로 올라가십니다. 전축 하나 사갖고 와라. 전축 양안 내려가서 자동차 타고 와서 하나 사갖고 와. 전축 하나 거기 사갖고 온다고. 어디서 갖고 왔지? 난데없는 걸 갑자기 들고 나타난 동생입니다. 아따 이것도 비싸대. 게다가 저렇게 허풍까지 치네요. 노랫가락 틀어놓고 춤판을 벌이신 형제. 생두먹을 안 맞아 나오고는. 내가 공부라고요. 난 뭐든지 와요. 야, 형길 이제. 시계 안해. 형님 앉아. 어느 정도 맞아야 이렇게 파트너가 있는 것인데. 아, 얘네 드세요. 어쨌거나 댄스 300경에 빠지신 형님. 나야, 그지? 동생은 아래에서 리듬을 타시고 쌍둥이 형제가 신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흥을 내자니 아픈 다리도 싹 잊히는 지경이네요. 아름자진 옷자람 이별. 흥부는 이쯤에서 가라앉히고 노래를 한 곡 뽑아내시는 형제. 이 마을에선 소문난 가수들이십니다. 목포에 이제 잔치집 가서 노래를 불러 부르면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들 형제 노래 부르는 거 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 꼭그 시기면 어려서 둘이 가서 노래를 하고 그런 게 지금 같으면 가수는 했겠네.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했는데 노래를 하면 고기 착착 둘이 맞아가면서 노래를 하고 그랬어. 기가 막힐 거요. 엄마. 쌍둥이 가수가 되지 못한 게 한이시랍니다. 우리 동생 이름은 쌍섭, 나는 홍쌍수 하고. 무용담이 끝없이 이어지나요? 네, 둥. 그리고 그날 저녁. 형님 쌍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데 불현듯 눈에 드는 광고. 목포가요제 출연 신청 고지네요. 갑자기 전이가 불탑니다. 한번 가봐야겠네. 우리 동생하고 한번 가볼까? 이번에 꼭 한번 가봐야겠네. 이거 어떻게 참가하는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청을 해야 되고 딸이 신청 보고 딸 보고 허락했어. 반주를 틀어주면 이미 할아버진 무대 위에 서 계십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시네요. 거기서 잘라서 노래를 불러보라 아이들. 이별의 눈물이냐 그러고 잘라 부르면 안 돼.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그러고 나야지. 모든 사람은 이별의
뭐 눈물이냐 먹고 얼른 꺼내본다고? 그것은 불식이다. 이려 내 눈물이냐 목풍인 서름. 이제 노래도 코 먹은 치키 하고 노래를 나와야 멋있게 나온다고. 요령까지 강의하신 할아버지, 가요제 출전에 결심을 굳히십니다. 다음 날 가요제 신청서 때문에 목포 사는 딸 내외를 불러들이신 할아버지. 여기 옷도 사들고 구두도 하나 신고 한번 나가보시오. 아 사이가 5,000원 해준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아 며칠간 연습하면 되지. 기본 가닥이 있으면. 안 기본 해봤는데. 가닥이 있으면 딱 아니 몇 이제 번만 그전에는 연습하고. 노래 잘한다 했는데. 아버지가 가수라요. 아니 했는데 안 한 지가 내가 다 알게도. 그래도 안 해도. 겁나 오래돼갖고. 기본 바탕이 있으면 해. 조금만. 내가 알기는 땡 해보면 창피해 보고. 창피하는 거 없어. 우리. 그 창피가 어디가 있어. 온다. 할아버지. 들어오시오. 왔어? 예, 우리 왔어. 엄마 모자 주는 거야. 함께 출전하실 파트너까지 늠름하게 등장하셨습니다. 누가 보이 보면 물어봐. 비싸게 산다. 나가라면 못 나갈 게 뭐 있겠습니까? 어찌 할아버지만 쓰고 다녀. 그러니까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그럼 접수를 어디서 하는 거? 인터넷. 인터넷에다 하려고? 여기 집에 컴퓨터 없으니까 해야 돼. 면사무소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접수해 갖고. 내가 나가면 딱 나가서 내가 부르면은 형님은 뒤에서 멋있게 하고 형님 이제 나가서 하면은 내가 멋있게 뒤에서 멋있게. 형님 알았지? 알았어. 말만 알았어 하지 말고. 일을 너무 크게 벌였나? 큰할아버지 갑자기 겁이 나시는데. 시간 얼마 없으니까는 해봐야 한 며칠? 5, 6일밖에 더 돼. 그러니까 아버지 얼른 옷 입으셔. 뺄 수도 없게 자식들은 응원 태세입니다. 잘할 수 있다고 하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꼭 한번 접수해. 얼른 옷 입으시오. 접수하러 가게. 응? 면박만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온 식구 대동하고 접수하러 읍내로 나가십니다. 아마 그건 폼도 똑같아. 병원에 갔는지. 따님과 함께 면사무소에 도착하신 형제. 소시적 꿈꿨던 큰 무대에 뒤늦게나마 올라가시게 생겼습니다. 앉으십시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지금 처음 접수를 해본 거라. 이게 우편으로도 가능하고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봐볼까요? 봐보세요. 이걸 목포 가요제 때 한 거래요. 막상 눈앞에 영상을 마주하니 잠옷 긴장이 되시는데 어느새 따님은 신청서 작성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수상 경력 뭐만 했어? 낙기. 뭐 노래 갖고 낙기. 노래 갖고 마을 잔치 냄비 탔어. 냄비 양은 냄비. 그렇죠.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명절 때마다 했지. 냄비. 74 쌍둥이 형제의 평생 소원이었다고 적으셨네요. 접수했으니까 아버지 이제 두 분이서 노래 연습만 하면 돼. 열심히. 예선이 이제 일주일 앞입니다. 엄마. 아이고 멋지네요. 바지는 놔두고 나와요. 하루길